그러면 이제 GPT에서 답변이 올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시간 정보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면 GPT는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 tools라고 하는 도구 목록에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규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아규먼트들까지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 아규먼트를 우리가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이 있어서 그 모듈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타임 유틸이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이 타임 유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규먼트를 갖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tools라고 하는 도구 목록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밑에 있는 메인 부분은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모듈을 단독으로 실행시켰을 때, 이 모듈을 단독으로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만든 함수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본 것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모듈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듈은 사실은 이 타임 유틸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펑션 콜이라고 하는 그 함수 호출,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그 모듈에서 사용하게 될 그 라이브러리인데 그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 개념을 먼저 좀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임포트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임포트 문장이 꼭 문장의 제일 시작에 올라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디폴트 문장들을 제일 위쪽에 있는 코드셀에다가 다 모아두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임포트를 넣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포트 문이 어떤 함수 내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if 문의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임포트 문장은 로컬 지역 임포트 문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쓰는 걸 권장하지는 않지만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들까요? 네, 새로 하나 만들게요.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얘는 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모듈에 대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기 할게요.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시고요. JSON example이라는 의미로 JSON EX라고 합니다. JSON EX. 임포트를 여기서 할게요. 임포트 JS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JSON. 이 JSON이라고 하는 모듈은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파이썬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역할은 JSON 모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직렬화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역직렬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이슨 모듈입니다. 직렬화는 영어로 serialization이에요. serialize. 동사형은 serialize, 명사형은 seri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직렬화는 deserializ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제이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알아야 돼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의 약자냐면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예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파이썬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파이썬처럼 스크립트 언어고 한 줄 한 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그 브라우저가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만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OS에서도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 혹은 뭐 맥 같은 그런 OS 환경에서 단독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언어로 발전이 됐어요. 파이썬과 함께 요즘 각광받는 언어 두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요즘은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JS를 따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 오브젝트에서 O, 노테이션에서의 N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법, 객체 표현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옮긴다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프로퍼티와 프로퍼티가 프로퍼티 이름과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객체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만 있었는데 그 오브젝트는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을 갖는다. 라고만 정의가 되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런 개념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 이름과 속성의 값으로 객체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속성, 영어로는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속성 이름과 속성의 값으로, 값의 조합이죠. 이름과 값의 조합,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으로 객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이슨이에요. 자, 뭔가 우리 파이썬에서 뭔가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아요? 이름값, 이름값, 이름값. 뭐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딕셔너리. 딕셔너리.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가장 간단한 객체인 거예요. 가장 간단한 개념. 음. 직렬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직렬화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문자로 표현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역직렬화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딕트, 파이썬의, 파이썬의 딕트와 유사한 개념인 거죠. 유사한 개념이고, 직렬화란, 직렬화란, serialize, 명사형은 serialization입니다. 직렬화란 객체를, 무엇으로 변환하는 거다?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 그 반대를 역직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serialization. 위쪽에서는 동사형으로 썼고 아래쪽에서는 명사형으로 썼어요. 역직렬화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은 아무 문자열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런 문자열이나 되는 게 아니라 제이슨 형식의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그거를 역직렬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이겠죠. 어, 여러분 그 직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직렬? 건전지 연결할 때 직렬, 병렬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직렬 연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전지는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쭉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순서대로 일렬로 늘어서 있는 거를 직렬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객체는 객체는 어떤 값들의 집합이에요. 어떤 값들의 집합이 객체인데 그 객체를 문자열, 문자열, 문자열로 어떻게 풀어 헤쳐준다. 일렬로 쭉 풀어 헤쳐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직렬화예요. 반대로 일렬로 쭉 풀어 헤쳐져 있는 것을 값들의 집합인 객체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직렬화의 반대니까 역직렬화예요. 어, 우리 파이썬에서 클래스 설계해 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 성적 처리 뭐 이런 거 해봤었죠.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국어 점수 있었고, 영어 점수 있었고, 수학 점수 있었죠. 숫자 3개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숫자 3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는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자, 그거를 문자열로 만들면 국어 점수 몇 점, 영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이렇게 쭉 일렬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 메모리에 메모리에 정수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스코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객체를 문자열로 쭉 펼쳐주는 거예요.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그 메모리에 있는 어떤 숫자들의 집합을 뭘로 만들어준다? 문자열로 펼쳐준다. 직렬로 쭉 만들어준다. 이 개념이 직렬하고요. 그 반대 과정,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역직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직렬화, 펼친다. 역직렬화, 직렬화의 반대 과정이다. 펼친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있는 객체를 뭘로 만들어준다?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문자열로 콘솔에 한 줄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직렬. 콘솔 창에다 한 줄로 출력할 수 있는 거. 이게 직렬. 반대로 콘솔 창에 한 줄로 표현되는 그런 문자열을 컴퓨터의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정수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일렬로 만들어내는 거를 다시 객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역직렬화라고 합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모듈은 직렬화를 하는 함수와 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함수는 제이슨 모듈에 우리 직렬화부터 하면은요, 직렬화가 문자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덤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덤프. 덤프에는 오브젝트를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로 오브젝트를 주면 얘는 어, 제가 직렬을 먼저 하겠다고 했죠. 객체를 아규먼트로 주는 거예요. 객체를 아규먼트로 주게 되면 얘는 객체를 직렬화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객체를 어, 직렬화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덤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아규먼트로 딕셔너리를 주면 뭘 만들어준다? 스트링을 만들어준다. 이게 덤프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의 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로드는 그 반대예요. 로드는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주시는 거예요. 역직렬화가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규먼트로 문자열을 주면 무엇을 리턴한다? 딕셔너리를 리턴한다. 딕셔너리를 리턴. 우리가 그 GPT의 펑션 컬링에서 이용한 함수는 이 로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로드라고 하는 함수만 이용을 할 건데, 거기에 직렬화, 역직렬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제를. 덤프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덤프를 쓰려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스코어라고 하는 걸 하나 했었을 거예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 딕셔너리죠. 정수 세 개를 갖는 딕셔너리. 즉, 객체죠, 객체. 딕셔너리 객체. 그 세 개의 정수를 우리는 키값을 이렇게 할 거예요. 국어 점수 이렇게 할 거예요. 국어 점수 뭐 90점, 영어 점수 100점, 뭐 그다음에 수학 점수 이렇게 할 거예요. 80점. 자, 이거는 객체죠. 이거는 객체예요. 문자열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객체예요. 객체인데 여기를 스코어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그게 뭐냐 하면 직렬화. 제이슨.덤프 덤프 두 가지가 있군요. 덤프와 덤프스 두 가지가 있군요. 덤프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코어. 아마 덤프가 뒤에 있는 S가 아마 스트링일 거예요. 스트링. 아까 그 함수를 보니까 그 이게 없는 제가 아까 요거를 쓰려고 보니까 얘는 그 파라미터에 문서가 나오나요? 스코어. 얘는 파라미터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왜 안 나오지? 네. 파일 포인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덤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S가 아마도 제가 사용하고 싶은 레서 함수인 것 같아요. 얘가 리턴 스트링으로 리턴한다 그랬죠. 리턴 값이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요. 여기 S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덤프나 덤프 S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주면 객체를 뭘로 만들어준다? 문자로 만들어주는데 그 문자를 리턴할 거냐? 아니면 문자를 파일로 저장할 거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덤프 S는 문자로 리턴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문자로 리턴하겠다.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스코어 스트링 하고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은 이거예요. 키값 문자열로 만들어주고 정수가 있는 경우 키값 정수 키값 정수 딕셔너리 출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네. 우리는 따옴표 사용할 때 작은 따옴표 사용했어요. 근데 제이슨 문자를 만들어줄 때 따옴표는 큰 따옴표 사용합니다. 이게 관습이에요. 아,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을 갖는 아이템, 잉글리시라고 하는 키값을 갖는 아이템, 그리고 값은 100. 이렇게만. 이런 과정. 오브젝트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 과정을 직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렬화.
객체를 뭘로 만들어준다?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이게 증명하예요. 증명. 반대로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 거냐 하면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코어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좀 조금 다르게만 스튜던트 이렇게 해볼까요? 스튜던트인데 스트링으로 만들 거예요. 스트링으로. 그럼 문자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문자열이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 문자열이에요. 근데 형식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려면 중괄호 시작. 그 다음에 키값, 밸류, 키값, 밸류, 키값, 밸류. 자, 학생은 번호 가지고 있겠죠. 번호는 숫자면 되죠. 1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가지면 되겠죠. 이름은 문자열이겠죠. 모쌤 이렇게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해보 여기 또 스코어 이렇게 또 내가 자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또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하나만 그냥 점수라고 하는 걸로 할게요. 점수. 근데 여기서 점수는 객체가 아니라 숫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복잡하게 넣으셔도 돼요. 어떻게 복잡하게 넣으시면 되냐면 스코어 스트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직접 넣으셔도 돼요. 뭐, 근데 조금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 문자열은요. 이거는 문자열이죠. 근데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 세 개의 키값을 갖는 객체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 개의 값은 각각 하나는 정수, 하나는 문자열, 또 다른 하나는 정수인 그런 객체처럼 보이죠. 그런 객체를 표현하는 문자열인 거예요, 이거는. 객체가 아니죠. 객체가 아니에요. 자, 이런 문자열을 스튜던트라고 하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로 만들어 볼게요. 제이슨 제이슨, 여기도 로드 S군요. 네, 로드 S, 스튜던트, 스트링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얘를 집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S가 있군요. S. S는 전부 다 스트링이라는 의미예요. 스트링이라는 의미고 S가 빠져 있는 것, 덤프에서 S가 빠져 있으면 파일을 이용하는 거고요. 로드에서도 S가 빠져 있으면 파일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역직렬하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다? 문자열을 뭘로 만들어주는 거다? 객체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의 객체는 딕셔너리 만들어주는 거. 딕셔너리.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트. 실에 있습니다. 얘 출력한 거랑 얘 출력한 거랑 살짝 다르죠? 자, 이거는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죠.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스트링 메서드가 어떻게 출력해줘요? 이렇게 출력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콘솔창에 출력이 되려면 결국은 문자열이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문자열이 출력이 돼야 되죠. 그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뭐예요? 딕셔너리에 사실 여기서의 출력 내용은 딕셔너리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str 메서드의 문자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화면에 볼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얘 타입을 찍어보면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얘는 딕셔너리라고 나올 거예요. 타입, 스튜던트 이렇게 해보시면 딕트라고 나와요. 딕트.
문자열을 뭘로 만들어줬다? 딕트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딕트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딕셔너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하지 말까요?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스튜던트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넘버를 가지고 있겠죠? 스튜던트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내임을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스튜던트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스코어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겠죠? 아, 스코어스가 아니라 스코어. 이거는 객체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출력한 거예요. 1, 5셈, 100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문자열이었는데 로즈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만들어주고 얘는 딕셔너리니까 value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value를 찾으려면 걔가 가지고 있는 키 값들을 사용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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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타입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직렬화, 역직렬화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객체가 있다. 메모리에 객체가 있다. 이거를 쭉 펼쳐준다. 뭘로 펼친다? 문자열로 쭉 펼쳐준다. 그 개념이 일렬로 만든다라고 해서 직렬화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근데 아무런 문자열로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그 반대가죠.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직렬화의 반대라고 해서 역직렬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의 문자열은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문자열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지를 첨부할 때 이미지를 문자로 디코딩해서 보냈었잖아요. 그죠? 그런 베이스 64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객체들을 이렇게 직렬화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로 쭉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문자열을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통신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XML이라고 하는 형식과 JSON이라고 하는 형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XML이라고 하는 형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수업은 아직 안 했지만 몽고디비죠. 몽고디비가 문자로 저장을 하는데 그 몽고디비를 보면 형식이 제이슨 문자의 형식이에요.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 이렇게 데이터들을 키와 밸류의 쌍으로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몽고디비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디에서 이용할 거냐? 여기 있는 함수들 중에서 요거. 서버에서는 문자열이 오겠죠. 서버에서 객체를 보낼 수는 없어요. 서버에서 객체를 보낼 수는 없고, 서버에서는 문자열을 보내줘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도 서버로 객체를 보낼 수는 없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를 보낼 수는 없어요. 이미지를 문자로 인코딩해서 보내지. 그러면은 문자열을 받았을 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역직렬하고 그 역직렬화를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로드예요. 로드. 네. 얘를 어디서 이용할 거냐면 여기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조금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었는데 다시 타임 UT를 가보면
타임 유틸에서 우리가 get current time을 변경을 했고요. 아규먼트가 필요하다라고 get current time을 변경을 했고 도구 목록도 그거에 맞춰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더 추가를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아직 우리는 펑션 콜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아직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로직은 사용자 인풋을 받는다. 유저 메시지 프롬프트를 추가한다. 그런 다음에 요청을 보낸다.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이 왔는데 응답 안에 도구 호출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메시지를 추가해서 펑션 역할에 메시지를 추가해서 함수 호출하고 그 결과를 메시지에 어펜드해서 보낸다. 이게 우리의 로직이었었어요. 지금 바뀐 거는 여기 툴스가 바뀌었죠. 여기서의 코드는 바뀌지 않았지만 임포트에서 가져온 툴스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툴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실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파일을 실행하시고 자, 아까처럼 그냥 현재 시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볼게요. 현재 시간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첫 번째 응답이 왔어요. 첫 번째 응답이 왔고 첫 번째 응답에서는 메시지의 컨텐츠는 넌이에요. 도구를 호출하기 위해서. 도구를 호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툴 콜스를 보시면 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아까까지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규먼트를 보세요.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툴스를 수정하기 전에는 아규먼트가 아마도 널이었을 거예요. 아규먼트가 널이었었는데 지금은 아규먼트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문자열이잖아요. 자,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의 형식을 보세요. 중괄호 시작하죠? 키 값이 따옴표로 묶여 있죠? 키와 밸류는 컬런으로 구분하죠? 밸류가 다시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묶여 있죠? 이거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뭐라고 부른다? 제이슨이라고 부른다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목록이 제이슨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GPT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아규먼트를 넘겨서 호출해 주세요라고 GPT가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GPT한테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도구 목록을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PT는 우리한테 답변을 내가 알고 있는 답변이 아니라 그 도구 목록에 있는 답변을 사용할게요 라고 답변을 준 거예요. 도구 목록 중에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넘겨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도구 목록이 있잖아요. 그죠? 도구 목록이 있으니까 get current time이 맞는지도 검사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디폴트로 넘겨버렸죠. 여기는 아규먼트 무시하고 그냥 디폴트로 넘겨버렸어. 그죠? 디폴트 아규먼트로 펑션 메시지 추가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 메시지까지 주어진 결과로 답변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요청을 다시 보내니까 두 번째 요청 여기에요. 두 번째 요청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메시지가 넌이 아니죠. 현재 시간은 9월 9일 오후 5시 10분 19초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의 미국 동부 시간을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미국이 동부, 중부, 서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볼까요? 챗 컴플리션 두 번 왔군요. 두 번 왔어요. 두 번 왔고요. 챗 컴플리션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에 대한 것만 들어간 거예요. 질문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초이시스 부분 보시면 메시지에서 컨텐츠는 일단 none. 메시지의 컨텐츠는 none. 그 다음에 툴 콜이 왔어요. 툴 콜스가 왔죠. 툴 콜스가 왔고 펑션이 필요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GPT가 타임존 아메리칸 뉴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은 get current time인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미국 동부 시간은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이니까 아메리칸 뉴욕이라고 하는 타임존을 써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변 뭐라고 만들었어요? 디폴트 써버렸죠. 그리고 이 디폴트에는 우리가 리턴한 값을 보시면 리턴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타임존을 뒤에다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아시아 서울이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 그죠? GPT는 아메리카 뉴욕이 필요한 건데 아메리카 뉴욕 타임존에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답변을 아시아 서울이고 얼마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GPT가 GPT가 주어진 답변을 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컨텐츠가 여전히 넌 메시지 컨텐츠가 여전히 넌이고 제발 함수 좀 호출해 주세요라고 또 보냈어요. 아메리카 뉴욕으로 get current time 좀 호출해 주세요 하고 또 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호출하기 전에 자 이제 우리는 어디쯤을 수정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찾은 거예요. 얘를 호출하기 전에 얘를 호출하기 전에 그 이전에 온 답변에서 툴 콜스가 있고 툴 콜스 안에는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아규먼트가 넌이냐 넌이 아니냐만 판단을 해서 넌이 아닌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에서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면 이 키값으로 뭘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아규먼트로 넘겨야 되는 문자열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그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 거를 할 거고요. 그럼 일단 얘 빠져나가고, 자, 그럼 툴 콜스가 있을 때, 도구 아이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도구 이름도 가지고 왔어요. 그쵸? 자, 아규먼트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제 아규먼트. 아규먼트는 툴, 콜스, 아까 구조를 보시면은요, 콜스 안에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고, 펑션 안에 아규먼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툴 콜스, 툴 콜스 안에는 뭐가 있었다? 펑션이 있었다. 펑션 안에는 아규먼트가 있었죠. 그죠? 툴 콜스 안에는 펑션이 있고 여기 이름이 펑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죠. 펑션.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펑션이 있고 펑션 안에는 괄호를 보시면 돼요. 펑션 안에는 아규먼트가 있죠. 자, 근데 이 아규먼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얘는 문자열. 우리는 문자열을 파싱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직접 파싱하기보다는
아, 얘가 제이슨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자, 얘는 문자열인 거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임포트 하나만 할게요. 임포트. 아까 우리 뭐 썼었죠?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그리고 아까 작성하려던 곳으로 다시 갈까요? 여기네요, 여기. 여기. 자, 여기를 아규먼트를 뭘로 감싸시면 되냐면 제이슨 점 문자열을 가져온다. 그게 로드 s 로드 s 이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문자열에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역증명사. 다시 얘기해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뭘로 방언한다? 딕셔너리로 만든다. 딕셔너리로 만든다. 예. 그럼 이 아규먼트는 이제 딕셔너리예요. 아규먼트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규, 아규먼트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value를 찾아내는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타임 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키값이 타임 존이었어요.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 이게 함수 호출이죠. 함수 호출, 이게 아규먼트 전달이잖아요.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 중에서 타임존이라고 하는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실행을 할게요. 아까처럼요. 미국 공부 시간 이렇게 해볼까요? 답변이 두 개가 올 겁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우리가 질문만 보냈죠. 질문만 보냈기 때문에 첫 번째 답변에서는 메시지의 컨텐트는 넌이고요. 대신에 도구를 호출해 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답변이 와요. 도구를 호출해 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답변이 오고요. 이때 도구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함수에서 아규먼트는 타임존 아메리칸 뉴욕이고 함수의 이름은 get current time이다. 요걸 준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했어요? 함수 이름 있고 함수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펑션 역할의 컨텐츠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챗 컴플리션 메시지에서 이제 메시지는 넌이 아닌 컨텐츠를 보내줍니다. 현재 미국 동부 시간은 2025년 9월 9일 오전 4시 21분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해준 값은요, 어떤 문자를 리턴을 한 거냐면, 연, 월, 일, 시, 분, 초, 그 다음 이 자리에 아메리카, 뉴욕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서 보내줬던 거예요. 그 문자열을 바탕으로 해서 GPT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동부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입니다. 초는 생략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럼 그럼, 미국 서부 시간은,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 서부 시간은, 하고서 물어봤어요. 뭐 5파 정도는 잡아주겠죠. 자, 여기서도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컨텐트가 없고요. 컨텐트 넌이에요. 그 다음에 툴 콜스는 함수를 호출하라고 합니다. 타임존,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커런트 타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GPT가 똑똑하게
우리가 질문만 딱 던지니까, 미국 서부 시간이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가 준 도구 모음에서 어떤 도구를 호출해야 될지를 GPT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한테 어떤 아규먼트를 줘야 되는지도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규먼트로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get current time을 호출하면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함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GPT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준 거,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GPT가 만들어준 답변은 이거죠. 미국 서부 시간은 9월 9일 오전 1시 23분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서울,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중국 북경 이렇게 할까요? 북경의 시간, 시간을, 시간을 각각 알려줘라고 했을 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시간대가 달라요. 타임존이 다 다를 겁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타임존과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의 타임존과 중국의 북경의 타임존은 다 다를 거예요. 당연히 툴을 요청을 하겠죠. 근데 포함되는 아규먼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자, 첫 번째 메시지를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컨텐츠가 널인 거는 맞죠? 컨텐츠가 널인 거는 맞고요. 툴 콜스 부분을 볼게요. 여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요. 툴 콜스 부분은요. 챗 컴플리션 메시지 펑션 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한번 끝나요. 챗 컴플리션 메시지 컴플리션 콜이 다시 여기서 한번 끝나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객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세 번. 세 번 나오고 서울에 대해서는 아규먼트가 아시아 서울, 그 다음에 런던에 대해서는 아규먼트가 유럽 런던, 그 다음에 마지막 북경에 대해서는 아시아 상하이라고 돼 있네요. 상하이라고 돼 있어. 상하이하고 북경하고 시간대가 같은가? 같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선택을 했겠죠?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GPT는 도구 모음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고려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만 돼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무조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만 가지고서 응답 만들어서 보내주게끔 돼 있죠. 네. 툴 콜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문으로 여러 개의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비교해서 답변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한 거는 어디까지만 한 거냐면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펑션 콜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고 첫 번째 펑션 콜에 대해서만 답변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밑에는 그렇게 했을 때 넘어오는 답변이에요. 아마도 두 번째 답변인데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 컴플리션 메시지의 컨텐트가 여전히 넌이에요. 여전히 넌이면서 펑션 콜 부분을 보시면 펑션 콜이 줄었네요. 서울 빠져있죠.
서울 빠져 있고 런던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딱 두 개만 들어가 있네요. 하나는 자기가 받았다 이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어.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툴 콜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받았고 두 번째 툴과 세 번째 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요것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이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아마도 또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하는 부분은 이 툴 콜이 리스트로 왔을 때 여기를 수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GPT에서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떤 순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그런 개념을 익숙하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코드를 한 번에 쫙 작성하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씩 파일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수업한 것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 거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